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재고 옥수수를 모두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수입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덴트종 옥수수 약 250만 톤을 미리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덴트종이란 말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사료용이나 식용으로도 사용되나 이번에는 사료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는 미국 재고 옥수수를 사려는 이유를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옥수수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국내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추가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아베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츠나가 일본 과학 저널리스트는 해충은 아직 큐슈에서만 발견된 정도인데 현 단계에서 수입 이유로 드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에서 일본은 중국에 팔리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했다라며 그런데 이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 작물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일본 국민의 건강을 팔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일본의 자성론을 강조하며 일본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해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그들에게 고통을 준 데 있다라고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아베가 이러는 데는 아베와 트럼프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베는 지난 5월 트럼프가 무역 협상 시점을 참여연 선거 이후로 미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엔 아베가 트럼프의 대선 재선을 위한 방편으로 농산물 구매를 해준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격전지가 모두 옥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야후재팬에서는 왜 일본이 미국산 잉여 옥수수 수백억의 어치를 구매해서는 안 됐는가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일본은 사료의 수입 의존을 낮추고 식량 자급률과 사료 자급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백억엔 어치의 사료용 옥수수를 구매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과 일본의 유통업과 소비자들은 유전자 제조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양한다는 것이죠. 2012년 프랑스 전문지 푸드 앤 케미컬 탁시컬러지는 GM 옥수수와 바람에 관한 마우스의 2년여의 실험 결과 여성에게서 50에서 80%의 암의 발병률이 높았고 남성은 간이나 피부에 종양이 발생하고 소화관에 이상을 보였다는 논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수백억엔의 유전자 제조합 옥수수를 사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사료용이라 해도 인간에게까지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아직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즉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정확한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기에 더욱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GM 작물을 보이콧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 없어 보이는 아베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과연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G7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를 아베가 구했다는 일본 뉴스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아베 비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아베를 제외한 모든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제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베 총리는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옹호하는 논조를 펼쳐 눈총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는 그동안 미국에게 찍소리 못했던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성토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이번 G7에서 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미국산 옥수수를 모조리 구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할 옥수수의 양은 수천억 원을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전해들은 일본의 아베빨이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을 궁지에서 구한 영웅이라면서 대서특필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의심되는 미국 옥수수를 대량 구입해 일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극우가 아닌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정치인이며 역대 일본 총리 중에 가장 중립적인 총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는 54년 만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을 갈아치웠던 장본인이며 총리 재임 시절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 공격과 극우 자민당 편에 서 있는 일본 정부 내 정보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다 총리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금의 한일 무역전쟁의 원인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고통을 준 것이 근원이라 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기로 유명한데 어머니 집안은 다들 아시는 브리치스톤 타이어이며 47년생인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 당장 죽어도 괜찮다고 하며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 수입되는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니라고 나서는 언론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베는 유전자 변형 작물임을 알고도 미국 옥수수를 들여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민을 방사능 지역으로 내몰고 방사능 식품을 먹이려는 아베인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엄청난 일본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일본 국민을 방사능 속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유전자 변형 옥수수까지 먹이려 하는 아베 총리. 저는 아베 총리가 언젠가 반드시 감옥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크게 잘못했다고 찍히면 전 국민이 공격을 하는 것이 일본인의 습성이니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일본 옥수수 250만 톤이 끝이 아니다. 아베의 소고기 협상에 부글거리는 일본 민심입니다. 자, 얼마 전에 G7에서 미일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 이러면서 내용이 나왔죠. 그 영상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기본 핵심은 70억 불 규모의 농산물 시장 확대 개방이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참의원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뤄주는 대가로 옥수수 250만 톤, 그것도 중국이 사가지 않은 옥수수 200만 톤을 아베가 떠안았습니다. 이것만 으로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협상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무엇을 미국이 얻어갔냐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TPP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춘다. 이것까지 미국이 얻어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산 소고기에 TPP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 인하, 여기에 숨은 내용이 좀 더 들어있어서 일본의 민심이 부글거리고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일본은 소고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와규라고 하는 소고기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프리미엄 소고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그런 상품이죠. 이번 미일 무역협정에서 이런저런 거를 다 퍼주고 일본이 얻어낸 게 일본산 소고기 와규의 3,000톤 무관세 쿼터, 이걸 얻어냈다. 그러니까 일본산 소고기 와규를 3,000톤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이 사줄게. 그러니까 니들 70억 달러어치 농산물 시장 확대 개방하고 중국이 안 산 250만 톤 옥수수도 니들이 사고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을 TPP 회원국처럼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 미일 무역 협정에서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이 자동차 문제 그리고 환율 문제였어요. 자동차는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세를 때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트럼프한테 우리 친하니까 우리 자동차는 관세 때리는 거에 좀 제외시켜줘, 이런 부탁을 계속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인데 사실 일본도 환율 조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돌리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한 것이다. 트럼프는 당연히 일본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환율에 관련된 걸로 일본에게 태클 걸지 말아달라, 이것도 요청하고 싶었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자동차와 환율 문제는 미국에게 어떠한 답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원하는 카드는 다 들어주고 보너스로 옥수수 250만 톤까지 떠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 TPP 회원국 수준으로 낮춘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작년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회원국끼리는 무역을 좀 편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동아리 같은 걸 만든 거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건 일본이 주도한 어떤 경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호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산 소고기는 낮은 관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호주산 소고기는 26.6%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TPP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38.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서 TPP 회원국 호주 수준인 26.6%까지 관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협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일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9%까지 관세율을 낮출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일본 농가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회원국들 사이에서 맺은 약속이 있는데 바로 세이프
세이프가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수출입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끼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동아리 같은 건데, 그래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니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굴러갈 때는 세이프가드라는 거를 발동을 시켜서 관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거죠. 자, 호주산 소고기는 말이죠, 1년에 59만 톤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국의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TPP 자체가 일본 농가에게 반발을 샀지만 이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TPP를 탈퇴했죠. 그러면서 관세율은 TPP 회원국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본은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산 소고기는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불리한 건 쏙 빠지고 유리한 것만 이번 협상에서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으로 놀라운 일본 아베 정권의 협상 능력입니다. 일본 여론이 부글거리는 이유는 이 아베 정권의 미국 빨아주기가 너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얻어낼 걸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이번 G7 때 하고 온 거죠. 거기다가 이번 G7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베를 옆에 앉혀놓고 트럼프가 내 친구 아베가 중국이 사가지 않은 옥수수 250만 톤을 사가기로 약속을 했어. 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옆에 아베가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학교에서 보는 쭈구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대장이 트럼프 밑에서 쭈구리처럼 앉아서 트럼프의 업적을 자랑하는데 들러리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트럼프도 너무한 게 아베가 그렇게 받아줬으면 그냥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데 옆에 아베를 앉혀둡니다. 좀 질나쁜 일진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트럼프와 아베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아베 본인도 상당히 쪽팔렸는지 단독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국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뜬금없이 G7에서 한국을 까는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와요. 본인도 상당히 쪽팔렸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도 한번 때리고 와야 일본 여론이 이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미일 무역협정을 가지고 일본 내에서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 내 정치판에서도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 정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베 총리 혼자고 상처받는 것은 국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정치 세력의 이익에만 몰두한 지도자 아베. 역사는 9일 아베를 무능하고 실패한 총리로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9월부터는 확실히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안 좋은 악재들이 줄줄줄 예고돼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불매운동도 결코 작은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베가 우리나라를 때리지만 않았으면 안 좋은 악재들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상쇄를 했을 텐데 아베는 그렇게 영리하지는 못했어요. 미일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70억 달러 규모 추가 개방, 옥수수 250만 톤 떠안기, 거기에 미국산 소고기에 TPP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 인하까지 받아들이면서 아베는 퍼주기 협상을 한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됐네요. 9월, 10월 또 아베 신조의 별명은 정말 많습니다. 말솜씨가 압박스럽다고 해서 압백 신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트럼프의 충견, 미국의 전략적 노예 등의 별명을 가진 일본의 총리 신조 아베가 이번에 또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돈 마냥 트럼프에게 크게 한턱 썼죠. 여기 미국이 국가별로 농산물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주었죠. 1년에 30조 원 이상 사주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2017년 1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수직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락폭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조 원 가까이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에는 10조 원밖에 사주지 않았죠. 20조 원이나 되는 미국산 농산물을 어느 국가가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에게 대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기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화이트 칼라가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힐러리가 승리했죠. 트럼프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인 곳이 미국의 중부 지역들인데 농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블루 칼라의 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이런 식으로 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반토막 났죠.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거래할 때 25.4kg을 1부셀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5,000부셀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2.7톤이겠죠. 여기 보시는 차트는 1톤당 가격이고요. 2012년 1톤당 100만원 근처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옥수수 가격은 현재 반토막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 향이 너무 많아서 상당 규모가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는 바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가격이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미국 농부들이 강력하게 지지했던 트럼프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팜 저널이 농부 1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트럼프 지지자는 71%로 여전히 높지만 지난달 79%에서 무려 8%나 하락했습니다.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한 지지와 그냥 지지로 나뉘는데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의 비중이 지난달 53%에서 이번 달 43%로 1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농부들은 자기네 농산물을 사주지 않는 중국을 미워하는 대신에 트럼프에게 화살을 조준하고 있죠. 미네소타 농부연합 회장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했다. 무역협정에 대해 동의하였고 더 잘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도 잃었고 중국도 잃었다. 심지어 아이오와주에 있는 농부들은 트럼프를 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부들의 표를 잃은 트럼프가 내년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겠죠. 미국 농부들의 수는 약 260만 명에 그치지만 이들의 가족들과 미국의 농업을 지지하는 이들까지 합산한다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의 아베 신조가 트럼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을 들고 트럼프에게 달려가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사주기로 한 것이죠. 대놓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충해 등으로 국내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사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주지 않으니 남아도는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 잔반 처리를 일본이 해준 것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일본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입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대형 바이크가 2.4%, 자동차가 2.5%, 트럭은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이 옥수수들이 가축용 사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퍼다 준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해마다 17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8조 원 규모를 더 사도록 시장 개방까지 미국에 약속하고 급기야는 38.5%의 관세가 부과되었던 미국산 소고기를 9%로 낮추고 돼지고기도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얻은 것은 약 400여 개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정도죠. 자동차 관세 철폐를 원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용의 머리를 원했는데 뱀의 꼬리 정도만 건진 셈이죠. 모든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관세를 없애주었으면 그나마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게 수출하는 비중이 24%로 약 10조 원이죠. 따라서 일본이 8조 원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고 옥수수 250만 톤을 서비스로 사주고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엄청나게 낮춰주는 대신에 10조 원어치 일본산 자동차 부품들이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팔 수 있게 된다면 여전히 미국에게 유리하지만 최악의 결과로 평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00여 가지의 자동차 부품들에 한정되어 있고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던 자동차 관세는 0.1%도 깎지 못하였죠. 일본 미즈오 연구센터의 수가와라 수석 경제학자는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합의하였음에도 일본은 뭘 얻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250만 톤의 미국산 옥수수 잔반 처리를 받게 되었는지 트럼프와 아베의 코믹한 대화 내용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옥수수가 너무 많아. 미국 농부들은 나를 좋아하지. 그런데 그들의 농산물들을 아베, 너가 사준다면 그들은 더 기뻐할 거야. 많이도 안 바래. 그냥 수백만 달러의 미국산 옥수수를 사준다고 말해줘. 이건 뭐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그런데 아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지금 일본은 병충해를 겪고 있어서 농산물들을 더 사야 했어. 일본 기업들이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더 살 거야.